산비탈을 타고 내려온 아침 햇살이 낡은 창호지를 은은하게 통과하며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햇살의 길을 따라 반짝이며 춤을 추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온기에 실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든 온기가 아니라 늘 제 옆자리를 지키는 반려견 백구의 체온이었죠. 밤새 할머니의 곁에 꼭 붙어 잠이 든 백구는 할머니가 뒤척이자 얕은 숨을 내쉬며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잘 잤느냐, 우리 강아지. 잠에 잠긴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백구가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두어 번 툭툭 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미약한 움직임 하나가 할머니의 아침을 더없이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몸을 일으키자 삐걱거리는 무릎이 세월의 무게를 알려왔지만 그래도 아침을 맞는 일은 언제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하얀 등을 부드럽게 쓸어준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뒤를 백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마루를 지날 때마다 백구의 발톱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할머니는 먼저 마당의 장독대로 향해 잘 익은 된장을 한 숟갈 푹 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아침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정성껏 국물을 내고 두부와 애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는 손길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정겨운 소리가 적막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끈한 밥 한 그릇과 찌개, 그리고 어제 텃밭에서 뽑아온 상추 몇 장으로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겸상에 앉자 백구는 얌전히 그 옆에 자리하고 앉아 할머니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너는 이게 먹고 싶으냐? 사람은 짠 것을 먹지만 강아지는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더라. 혼잣말처럼 이야기하며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곧장 백구의 밥을 챙겼습니다. 사료에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고등어 살점을 조금 발라 섞어주자 백구는 그제야 신이 난다는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밥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 도시로 간 손자 우준이 아니었다면 이 평화로운 아침을 누구와 함께 맞았을까 싶었죠. 혼자 남은 할머니가 적적할까봐 우준이 직접 시골 장터에서 골라 품에 안겨준 것이 바로 이 백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이 될까 싶어 마다했지만 이제 백구는 할머니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백구가 할머니의 다리에 제 머리를 슥슥 비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혹은 잘 먹었다는 표현일 겁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오늘 할미가 아주 좋은 데를 가거든. 우리 백구는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일주일에 단 한 번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읍내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청춘 노래 교실에 가는 날이었죠.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만나 묵혀둔 이야기도 나누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일주일간 쌓인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설거지를 마친 할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개장이 박힌 낡은 장롱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 조명 냄새와 함께 보관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사한 장꽃 무늬가 그려진 하늘색 블라우스였죠. 몇 해 전 우준이 첫 월급을 타서 사보낸 옷이라 할머니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었습니다.
옷을 곱게 펼쳐 몸에 대보는 할머니의 얼굴은 수줍은 소녀처럼 발그레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낡은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분첩을 꺼내 톡톡 두드려 얼굴에 가볍게 발랐어요. 하얀 분이 주름진 피부에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늙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노래교실에 가서 부를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김정혜 씨의 닐리리 만보는 할머니의 애창곡이었습니다. 닐리리리야 닐리리 만보, 이 밤이 새면 멀리 떠나갈 사랑하는 나애니마. 흥겨운 콧노래에 백구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백구도 할미 노래가 듣기 좋으냐? 이따가 끝나고 읍내장에 들러서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도 사다 주마. 모든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이 급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친구인 옥자 할머니와 회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혹시라도 늦어 친구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백구야, 할미 다녀올게. 평소 같았으면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배웅했을 백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서자 신나게 흔들던 꼬리가 뻣뻣하게 굳은 채 아래로 축 처졌어요. 그리고는 즐거워 보이던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으로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머니가 의아하게 물으며 옆으로 비켜서려 하자 백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낑낑거리는 아주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배고플 때나 놀아달라고 조를 때 내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죠.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어린아이처럼 절박함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래? 할머니는 백구가 혹시 간식이 먹고 싶어 시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늘 외출할 때면 간식을 하나씩 주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백구 간식 달라고 이러는구나. 요 영리한 녀석. 할머니는 웃으며 부엌으로 가 선반 위에 있던 육포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백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육포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현관 앞을 지키며 불안이 가득 담긴 눈으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안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이 곧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순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린 육포에서 나는 짭짤하고 고소한 냄새는 백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냄새만 맡고도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돌아가고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백구는 눈앞의 유혹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굳건히 현관문 앞을 지키고 서서 온몸으로 안 됩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백구의 이해할 수 없는 반항의 당혹감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백구야, 정말 왜 이러는 것이냐? 할미가 주는 간식도 싫은 게야? 목소리에는 애원과 짜증이 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육포를 백구의 코앞에 바싹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그 단호한 외면에 할머니는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손에 들린 육포가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죠. 이제 문제는 간식 투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설렘과 기대감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그 자리를 답답함과 불길한 의문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픈 것이냐? 그렇다면 말을 해야지. 할머니는 백구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급하게 백구의 앞에 쭈그려 앉아 몸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뜨끈한 코를 만져보고 눈에 눈곱은 끼지 않았는지, 귀 안은 깨끗한지 확인했습니다. 내 다리를 차례로 주물러 보며 아픈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지만 백구는 아무런 통증의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손길을 귀찮아하며 오직 현관문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집이고 이유 없는 반항이었습니다. 비키지 못하겠느냐? 할미는 오늘 꼭 가야 하는 곳이란 말이다. 할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백구를 옆으로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체구의 백구는 그 순간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묵직한 저항감에 할머니는 그만 휘청이고 말았어요. 이 작은 동물이 가진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강함이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낑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목 깊은 곳에서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아주 사소한 장난으로라도 할머니에게 으르렁거린 적이 없던 백구였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할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백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백구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반려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저 괘씸한 하극상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내가 지금 나에게 으르렁거린 것이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약속, 일주일의 낙이 눈앞에 이 작은 동물 때문에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에 처하자 이성은 마비되고 묵직한 분노만이 심장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저항을 무력으로 뚫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노래교실에 늦는 것은 둘째 문제였어요. 이것은 할머니와 백구 사이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백구의 몸을 힘껏 밀었습니다. 백구는 네 발로 버티며 밀려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작정한 할머니의 힘에 결국 조금씩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백구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듯 재빨리 몸을 움직여 할머니의 발치에 와닿는 꽃무늬 블라우스의 치맛자락 끝을 이빨로 확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뒤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백구의 이빨이 옷감을 파고드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아끼는 외출복이 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백구가 자신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백구는 옷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집 안쪽으로 할머니를 끌어당겼어요. 그 힘은 실로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치 불구덩이로 뛰어들려는 사람을 막아서는 것처럼 절박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백구의 힘에 못 이겨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백구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백구는 그제야 옷을 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굳건한 성벽처럼 그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서 말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아침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인과 반려견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바로 그때 집안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나는 안방 쪽을 쳐다보았어요. 매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손자 우준의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끊이지 않고 집요하게 울려댔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백구를 노려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잔뜩 잠기고 화가 깃든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우준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손자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참고 있던 울분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숨 돌릴 틈도 없이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으르렁거리고 급기야 옷까지 물어뜯으려 한 일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세상에 할머니, 백구가요? 그 순하던 녀석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우준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 있는 그로서는 그곳의 상황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죠.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동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거요. 경계하느라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할머니가 외출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어리광을 부리는 걸지도 모르고요. 어리광이라니.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다니까 그러네.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백구가 할머니를 얼마나 따르는지 제가 알잖아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좀 진정하시고 백구도 잘 달래보세요. 너무 혼내지만 마시고요. 손자는 나름대로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들은 지금 할머니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손자와의 통화는 답답함만 가중시킬 뿐이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알았다, 끊자.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화 시간 동안 백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백구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꾀를 내어 속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 백구야. 할미 안 나갈게. 외출 안 해. 할머니는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화면을 채웠습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행동을 잠시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곁눈질로 백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졌을까 기대했지만 백구는 속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두 번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이고 목 말라라 라고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현관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백구가 방심하고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자 백구는 그저 고개만 돌려 할머니를 주시할 뿐 자신의 자리는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과 영리함에 할머니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치 자신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모든 수를 다 읽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온 할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뒷문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담을 넘으면 큰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 뒷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구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느껴져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뒷문 손잡이까지 앞으로 두 걸음.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백구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다시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그것은 단순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애끓는 호소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한번 시작된 하울링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그 처절한 소리에 찢어질 듯 진동했고 창문마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기이해서 마치 사람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백구의 울음소리는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비명처럼 할머니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마당에서 지저귀던 새들마저 그 소리에 놀라 일제히 날아가 버렸고 마을 전체가 잠시 기묘한 침묵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마음속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거대한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길고 처절한 하울링은 할머니의 모든 의지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노래교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친구와의 약속도, 백구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도 그 기이하고 절박한 울음소리 앞에서 모두 힘을 잃고 쓰러졌어요. 할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귓가에는 여전히 백구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한참이나 계속되던 하울링이 마침내 멎었습니다. 백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젖은 코를 할머니의 무릎에 부비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응석을 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백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백구의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동물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인지 할머니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백구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낡은 대들보 위에서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 위로, 그리고 백구의 하얀 등 위로 가루 같은 먼지가 얇게 내려앉았어요. 어이구, 이놈의 집이 늙어서 이제 먼지까지 떨어지는구나.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며 어깨를 툭툭 털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흙집이라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흙먼지가 떨어지자마자 백구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벌름거리며 미친 듯이 공중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맡을 수 없는 어떤 냄새,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다시 극심한 불안감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진동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우웅 하는 낮고 불쾌한 소음과 함께 집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 멀리서 대형 덤프트럭이라도 지나가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그 진동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지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던 백구는 달랐습니다. 백구는 그 진동을 느끼자마자 공포에 질려 앞발로 마룻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죠. 백구야, 가만히 있거라.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할머니가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이제 할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할머니 곁에서 안정을 찾는가 싶던 백구는 다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백구의 행동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현관문을 막아서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옷소매를 다시 가볍게 물고는 집 뒤편을 향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뒤뜰과 작은 텃밭으로 통하는 뒷문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뒷문 쪽으로 할머니를 끌고 가려 안간힘을 쓰다가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뒷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하고 짧고 다급하게 짖는 소리는 현관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경고나 위협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해요. 이쪽이 안전해요. 라고 길을 안내하는 듯한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기이한 행동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필사적이던 녀석이 이제는 다른 문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문은 위험하고 뒷문은 안전하다는 것인가? 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가 정말로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이 녀석아. 앞문이나 뒷문이나 뭐가 다르다고.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문과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사람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두 번째 진동이 집을 덮쳤습니다. 콰르르릉. 이번에는 할머니도 똑똑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고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백구는 그 진동에 비명을 지르듯 깽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마주한 듯한 극도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백구의 단순한 변덕이나 광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집, 이 마을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할머니는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동이 멎은 후 집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적이라기보다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백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이질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기울어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단 한 번도 이토록 낯설고 위태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극도의 공포가 작은 몸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분노나 짜증 같은 감정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거대한 미지의 공포가 채우고 있었죠. 이것은 지진일까? 아니면 근처 공사장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온갖 불길한 추측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의 이 기이한 현상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백구가 아침부터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무언가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구야, 괜찮으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몸을 더욱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박한 눈빛으로 할머니와 뒷문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제발 이쪽으로요. 어서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방금 전의 진동으로 찬장에서 떨어진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백구를 겁에 질리게 하고 이 튼튼한 집을 흔들어대는 것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저주받은 현관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문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바깥 상황을 엿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엎드려 있던 백구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앞으로 달려와 또다시 길을 막아섰어요. 이번에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할머니를 밀어내며 안 돼요. 그쪽은 안 돼요. 라고 외치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으로 할머니를 뒷문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궁금증에 사로잡힌 할머니는 백구의 마지막 경고를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보자꾸나. 대체 무슨 일인지. 할머니는 백구를 옆으로 밀쳐내고 기어코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집약된 듯한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오는 거대한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콱!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물리적 충격파였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감싸 쥘 틈도 없이 그 굉음에 온몸이 내던져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낡은 집이 비명을 지르며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지붕에서는 흙과 기와장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벽에 걸려있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압력으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백구는 비명 같은 깽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창문 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굉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천둥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터지는 듯한 소리, 거대한 안반이 서로 부딪히며 갈려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더 이상 단단한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걷잡을 수 없이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대로 집이 무너져 내려 산 채로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진동과 굉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자신이 붙잡고 있던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푸근하게 서 있던 마을의 뒷산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흙과 바위의 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의 푸른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난 황토빛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평화롭던 텃밭들, 정겹게 이어지던 오솔길, 친구 옥자 할머니네 집으로 향하던 그 길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뿌리째 뽑힌 거대한 나무들이 장난감처럼 흙더미 속에서 뒹굴었고 집채만 한 바위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것은 산사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할머니가 불과 몇 분 전까지 나가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바로 그 길이 지금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백구의 저항이 없었다면, 만약 조금만 더 고집을 부려 문을 열고 나섰더라면, 자신의 운명이 지금 저 흙더미 아래에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풍경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멎자 세상에는 섬뜩할 정도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덮었던 거대한 포효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쓰러진 뒤에 찾아오는 죽음의 정적이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뿌연 흙먼지로 가득 차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캐한 흙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창문 틀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것을 인지할 정신조차 없었어요.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다리 사이에서 축축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내려보니 백구가 할머니의 다리에 제 머리를 필사적으로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역시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혹은 스스로의 안식을 찾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할머니에게 매달려 있었죠. 할머니는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그리고 가쁘게 뛰는 심장의 고동이 얼어붙었던 할머니의 의식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백구야. 목이 잠겨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넘어진 가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손자 우준의 100일 사진 액자는 유리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꾸고 살아온 아늑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옆 작은 창이 아니라 거실의 큰 창이었습니다. 조금씩 먼지가 가라앉자 창문 너머의 풍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하던 길, 이웃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길, 그리고 오늘 아침 노래 교실에 가기 위해 나서려던 바로 그 길이 거대한 흙과 바위 더미 아래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풍경, 즉 담벼락에 핀 예쁜 채송화도, 옥자 할머니네 집 감나무도, 마을 정자에 모여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의 모습도 모두 거대한 무덤 아래 잠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옆집 김영감네 집은 지붕의 절반이 흙더미에 짓눌려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생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아침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미 노래 한 가락 뽑고 올게라며 설레던 자신의 모습. 비키지 못하겠느냐? 라며 백구에게 소리치던 자신의 분노. 이놈의 개가! 라며 퍼부었던 원망.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던 백구의 그 절박했던 눈빛과 처절했던 울음소리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심장을 수만 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백구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 문을 열고 단 10걸음만이라도 나아갔더라면,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미쳤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존재. 할머니는 떨리는 두 팔을 벌려 백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의 몸이 품 안에서 가늘게 경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야.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살린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너가 할미를 살렸구나. 이 녀석이 나를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울음 속에 묻혔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하얀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얌전히 할머니의 품에 안겨 젖은 얼굴을 가만히 하차주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폐허가 된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만 먼지 쌓인 집안 할머니와 백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성한 성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은 채로 바닥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잿빛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노을마저도 오늘은 핏빛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시계는 오후 2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간일 겁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고요 속에서 할머니는 생존의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전화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지만 귓가에는 뚜하는 신호음 대신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화선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와 백구는 이 무너진 세상 속에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우준이는, 우리 손주는 괜찮을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자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주는 무사하겠지만 이 끔찍한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랄까? 전화를 받지 않는 할머니를 얼마나 걱정할까?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엥에엥 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아, 구조대가 오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 희미한 사이렌 소리 하나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백구를 다독이며 창가로 다가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번잡한 사무실. 손자 우주는 모니터에 코를 박고 분주하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 동료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준 씨, 이거 고향 마을 아니에요? 동료가 가리키는 것은 사무실 한쪽에 켜진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재난 속보를 알리는 자막과 함께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듯한 처참한 마을의 풍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지명은 우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동리,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준의 눈에 익숙한 마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산산조각 난 집들, 거대한 흙더미에 파묻힌 도로. 바로 자신의 할머니가 사는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우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할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다시 걸고 또다시 걸었습니다. 10번, 20번을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저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집에 일이 생겨서요.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외친 그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시동을 걸면서도 손은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제발 아무 일 없으셔야 해요. 제발. 백구야, 할머니를 지켜줘. 3년 전 자신이 직접 할머니 품에 안겨드렸던 작은 강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주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미친 듯이 달렸을까. 고향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에는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늘어났고 결국 마을 입구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저 안에 저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지금 구조 작업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의 완강한 제지에 우주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다시 할머니의 집.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백구와 함께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매몰됐어. 생존자 확인이 어렵다. 이조는 옆집으로 이동해.
추가 붕괴 위험 있으니 조심해.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이 잠겨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창밖을 향해 힘차게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멍, 멍, 멍. 그 울음소리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외치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흙과 돌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뒤틀려 열리지 않았어요. 계십니까? 안에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사람 있어요.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외치자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구조대원은 손전등으로 집 안을 비추다가 멀쩡히 앉아있는 할머니와 그 옆에 백구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어떻게? 이 집은 피해가 거의 없군요. 정말 천운이십니다. 구조대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옆에 앉은 백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미친 듯이 막아섰던 작은 영웅, 백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구조대원은 할머니의 기적 같은 증언을 들으며 눈앞에 작은 흰둥이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의 무전기를 통해 박순자 할머니와 백구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재난 현장 지휘본부로 전해졌습니다. 지옥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하루 종일 참혹한 광경만을 목격하며 지쳐가던 구조대원들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신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집과 흙더미 속에서 절망을 파내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서로에게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들었나? 3구역에서 구조된 할머니 이야기 말이야. 걔가 산사태를 미리 알고 주인을 못 나가게 막았다는군. 에이 설마. 그게 말이 되나? 아니야 진짜래. 그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우리 팀 김 반장이 직접 들었다고 하더군. 걔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 흙더미 아래에 계셨을 거라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금씩 살이 붙고 신화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백구가 산신령의 화신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야기는 절망적인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영웅적인 백구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그 이야기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 통제선 앞에서 애타게 발을 구르던 우주는 마침내 한 구조대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의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친구들과 멱을 감던 개울가, 모든 것이 거대한 흙더미 아래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이 맞는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쪽입니다. 어르신은 임시 구호소로 가시기 전에 잠시 댁에 머물고 계십니다. 구조대원을 따라
자신의 집이 있던 곳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집과 그 집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우주는 울부짖듯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사랑하는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우주는 할머니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지자 참고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셨죠?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우준아.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공포, 그리고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만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우주는 할머니의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백구를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꼬리를 살랑이는 백구였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주는 천천히 백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조대원에게 오면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이 어떻게 자신의 할머니를 구했는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였는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명을 구한 수호신이자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이었습니다. 우주는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깨 털에 얼굴을 묻자 고소한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할머니를 지켜줘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에 백구는 그저 우준의 뺨을 부드럽게 하차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의 취재 차량 한 대가 힘겹게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재난 현장의 비극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중 한 명인 최 기자는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영웅계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들 속에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분명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수소문 끝에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KBC 방송국의 최유라 기자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뭐 할 말이 있다고.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최 기자는 끈질겼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할머니의 옆에 조용히 앉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르신과 백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최 기자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할머니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했던 아침, 노래 교실에 대한 설렘,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던 백구와의 기나긴 사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끔찍한 산사태의 순간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작은 생명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가 담긴 증언이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백구는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카메라의 낯선 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할머니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날 밤 대한민국 저녁의 저녁 뉴스 시간에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적 할머니를 구한 영웅견 백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백구는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마을 회관은 순식간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담요 몇 장과 구호 물품으로 지급된 빵과 생수가 각자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 끔찍한 현실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백구였습니다. 대피소 운영을 담당하는 젊은 공무원은 규정을 내세우며 반려동물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리된 공간에 잠시 맡아주겠다는 것이었죠.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머니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지금 그게 할 소리요? 저게가 어떤 개인데. 맞아요. 백구 아니었으면 순자 언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백구는 우리 마을 전체의 은인이라고. 옆집 김영감네 아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옥자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다가온 마을 이장님은 상황을 파악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데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저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닐세.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그러니 순자 할머니 곁에 있게 해주게. 내가 책임지겠네. 이장님의 말에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젊은 공무원은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백구를 변호하는 모습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백구는 대한민국 임시대피소 역사상 최초로 규정을 넘어 특별 대우를 받으며 할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을 둘러싼 소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괜 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불안과 공포에 떨던 대피소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백구의 이야기는 뉴스를 넘어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사태 예견한 영웅견, 주인 목숨 구한 진돗개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대피소에 설치된 임시 행정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모두 백구의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전화였어요. 며칠 뒤 대피소 앞으로 택배 트럭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상자들에는 모두 영웅 백구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상자 안에는 전국의 애견인들이 보낸 최고급 사료와 수제 간식, 푹신한 쿠션과 장난감, 심지어 백구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까지 온갖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아끼던 인형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백구 형아, 우리 할머니도 지켜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과 백구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관심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시골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자신보다도 백구를 위하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 할머니는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유명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산더미처럼 쌓인 간식들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주는 밥을 가장 맛있게 먹었고 할머니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며칠 동안 대피소에 머물며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던 손자 우주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랑 같이 서울로 가요. 우주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할머니를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둘 수 없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집도 다 망가졌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모실게요. 백구도 물론 같이 가는 거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병원도 편하게 모시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는 제발 제 곁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손자의 간곡한 제안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준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의 집은 금이 가고 뒤틀려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 또 산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서울로 가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어지럽게 널린 천막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익숙한 이웃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땅,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들, 그리고 남편의 맷자리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며 고민하던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준을 조용히 불러 대피소박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우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준아, 할미는 그냥 여기에 남으련다. 할머니, 왜요? 아직도 위험하고 집도 없으신데.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요. 우준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너 말이 다 맞다. 서울 가면 안전하고 편하겠지. 하지만 우준아, 사람이 몸만 편하다고 다가 아니란다. 여기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할미가 평생을 살아온 내 땅이야. 내 친구들이 있고 먼저 간 너의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란다. 저기 저 나무는 너의 아버지가 어릴 때 오르던 나무고 저 냇가에서는 너를 업고 발을 담그기도 했지. 할머니는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흙더미와 부서진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시간과 추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있잖니.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밥 한 술이라도 나누고 등을 두드려주며 같이 울고 웃고 있단다. 내가 여기서 평생 받은 정이 얼만데 나만 살겠다고 이들을 등지고 훌쩍 떠날 수는 없어. 같이 일으켜 세우고 같이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니겠냐.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우리 백구의 집이기도 하잖니. 이 녀석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집인데 할미가 어떻게 여길 버리겠어. 이 녀석과 함께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구나. 할머니의 확고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에서 우주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깊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낡고 약한 노인의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한 인간의 존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주는 비록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결국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리고 매주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와 할머니를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정부와 각지의 도움으로 마을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임시 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과를 마친 저녁 다 함께 모여 백구를 위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축제는 아니었지만 모두의 진심이 담긴 자리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백구의 목에 직접 주문 제작한 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튼튼한 갈색 가죽 목걸이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마을의 영웅, 백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지켜다오. 이장님의 말에 주민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의 주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백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가 낯선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할머니의 곁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비극 속에서 마을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산비탈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상처를 조금씩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마련된 작은 임시주택 툇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된 백구가 편안하게 머리를 무릎에 얹고 누워 있었죠. 할머니는 목에 걸린 새 펜던트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백구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산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더욱 깊고 단단해진 할머니와 백구의 유대. 그 기적 같았던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아주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툇마루에 앉아 서로에게 기댄 할머니와 백구의 모습 위로 평화로운 저녁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습니다.